안녕하십니까. B급 감성 버라이티 토크쇼 앵벌 남장수가. 네, 오늘 목요일은 이제 개 인물 탐구 코너예요. 그래서 이거 잘 됐죠 이거. 개 인물 탐구일 수도 있고 개 인물 탐구일 수도 있고, 예, 우리나라 발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코너는 이제 뭐 슬기로운 탐구 생활은 아니고요. 또 요즘에 핫한 분을 우리가 탐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뭐 까는 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칭찬도 할 거예요. 근데 요즘 이분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냥 뭐 스마트폰 켜면 항상 그냥 헤드라인에 그러게. 보수 뭐 진보 그런 언론사 상관없이 항상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거든요. 그분 나하고 옛날에 인연이 그 방송은 정말 그렇죠. 완전 레전드 방송. 레전드 방송. 안 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 방송은. 예. 근데 그 진중권이라는 분, 진중권인데 이분이 정말 양심적인 찐, 요즘에 이런 거 하잖아요. 진짜 진짜를 찐이라고 하잖아요. 예. 찐이야 뭐 이러는데 찐 지식인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토론해 보자고요. 예. 나는 김중근 씨가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가벼워진 시대. 네. 그러니까 문화도 정치도 예술도 사회도 다 가볍게 대중들이 냉소적으로 이제 뭐 패러디하고 비아냥거리고 그 가벼운 시대에 이 가벼움으로 소비되는 역할을 자신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그런 말을 하다가는 그 언론사가 작살나잖아. 방통위에 불려가가. 그러니까 끝나죠. 그렇다고 또 보통 무명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면 또 그걸 갖다가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뭐 저기 연남동에 사는 누구가 했다 이러면 별로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진이 그런 말을 하는 부분이 이제 이 우파 언론은 진이 과거에 좌파인데 요즘 좌파를 좀 깐다고 좋아서 쓰고 좌파 언론들은 또 진이 자신들을 이렇게 배신한 듯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진이 비판하는 것은 크게 허용된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자, 진짜 심하게 까고 비아냥거린 거는 앵벌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황장수는 유령이잖아. 그렇다고 뭐 내가 무명한 사람도 아니다 뭐. 근데 유령이었어요? 나를 유령 취급하잖아. 어떤 언론도 나 안 다룬다고. 내가 던지는 화두나 주제나 뭐 새로운 폭로를 해도 안 다루잖아요. 공포영화 해야겠다. 그거는 뭔가 하면 본질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 본질은 위험하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프로레슬링 업계에서 WWE에서 이게 그냥 프로레슬링은 짜고 하는 거다고 생각하면 저놈은 앞으로 등장시키지 말아야 되겠어. 네, 당연하죠. 근데 지는 그 비아냥도 절대 선을 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우리들 병원을 한번 가는 거 굉장히 같아요. 교묘해요. 그렇다고 진이 뭐 임종석과 옵티머스하고 관련해서 이분들이 권력 끼고 다 해먹었다고 이런 식으로 안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의 제한된 이런 비판이 정권에 조금 불쾌하더라도 한마디로 대중의 배설 욕구, 적당히 진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 대중에게 배설을 하게 해줘야 그 배설. 그게 딱 와닿는 이 것 같아요. 뒤집어 엎는 부분을 이렇게 무마시킬 수 있고 마치 언론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실제로 나한테는 언론 자유가 거의 없어. 그런데 진한테는 무한의 언론 자유가 허용.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소장님은 이 핵폭탄이기 때문에 건드렸다가는 이제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 삼성에 대해서 대놓고 이렇게 신랄하게 본질까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없죠.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즘 저 문바라는 사람들도 삼성차 안 까지 않아요? 안 까지. 까는 거 못 봤어요. 삼성하고 문하고 한편인데 그걸 모르고 보수판에는 문이 무슨 뭐 윤석열이를 시켜서 삼성을 건다고 황당한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논리가 보수판에는 못 껴들고 있고 지금 그렇게 삼성을 비판하던 민노총이고 좌파들도 최근에 안 하잖아. 그렇죠. 조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거는 서초동에 가면 그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내려갔잖아. 내려갔더라고요. 그거 다 정리가 됐다니까. 맞아요. 근데 정말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조선일보를 사실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해요. 그래도 뭐 동향 같은 거는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조선일보 항상 보면 진중권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실은 적이 있었나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한겨레나 경향보다는 조선이 훨씬 더 많이 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충격적인 댓글을 봤어요. 또 무슨 댓글이? 진 교수님 대통령 가지야. 아니 대통령 되면 나 죽는다. 거기에 그때 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비공이 하나도 없어. 다 공감이야, 다 공감. 수상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예. 공작이 들어가. 진중권 씨가 예. 한국일보에 칼럼 쓰잖아요. 예. 그걸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아. 동양대학을 사표 던지고 나왔으면 네. 그러면 동양대학교에 그 뭔데 예. 진중권 씨 운전 못 할 거예요. 아마 예.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하고 네네. 차비 낭비하고도 월급을 받던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진중권 씨가 고정 월급을 어디선가 안 받으면 굉장히 이게 불구치가지. 그렇겠죠. 토론회나 이런 데 다니더라도. 네네. 근데 한국일보에 고정 칼럼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일보가 요즘 어떤 위치입니까? 거기는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나요? 거의 뭐 그러니까 정권 따라가는 요즘 그런 뭐 성향이 가는 거. 어떤 색깔이 뭐 좀 없었던 거. 색깔이 없지만 네. 색깔이 없다고 보면 그거는 확고하게 문가리우스를 대체로 편들고 예. 부분적으로 약간 비판하고. 네, 그러니까. 그 한국일보가 진중권을 어떤 용도로 데려왔을까요? 자, 핵심적인 부분에 한국일보의 색깔은 없다는 거예요. 네. 문정권을 편든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한국일보가 그래도 비판 성향을 유지한다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진중권이 시켜서 제한된 비판을 하나. 예. 언론사의 기능은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균형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네. 역시 그러니까. 그 레슬링 쇼네요, 저기. 근데 조선일보가 머리 만약에 찼었네. 자체적으로 뭐 추미애하고 네. 윤석열이가 뭐 하이눈 결투를 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 조선일보가 지키겠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중권이 말을 인용해서 하면 우리는 진중권이 말을 인용했지 우리가 한 말이 아니다. 그건 뭐 맞습니다. 진짜는 스포츠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꼬리 자르겠어.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뭐 엄청나게 정의감에 불타갖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도 봤는데. 그런데 설마 이런 거를 설마 착시로 볼까? 진중권 씨가 그러면 네. 현 정권하고 예. 어떤 관계였나? 예. 적어도 나하고 토론할 때 예. 2012년 11월 뭐 22일인가 뭐 예, 했을 때 네. 그때 진중권 씨는 안철수 지지자예요. 예, 그렇죠. 나는 진중권 씨가 가져온 자료가 안철수 씨한테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랬는데 철저하게 편드는 거지. 네. 그랬는데 안철수가 중간에 기법을 했잖아요. 그 토론 입주신 뒤에가. 네. 그러니까 진중권 씨는 어디로 가냐. 이제 마지 못해서 문 쪽에 끼어 들어갔어요. 2012년. 네. 그렇지만 문 쪽에서는 너 어차피 안철수 하지 않았냐. 그럼 족보 잘 따지는 사람 아니야? 예. 족보 빼면 살 수가 없는 사람 있잖아. 뭐 이게 똥개냐 쇠빠트냐. 네. 그러니까 진중권 씨가 솔직히 말하면 제일 갔던 데가 박근혜가 된 이 5년 동안 네. 4년 했지. 4년. 네. 존재감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그때 좌파 진영에서 좌파를 대표해서 TV도 나가고 해야 될 건데 네. TV도 거의 안 나왔고.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박근혜 정권에서 진중권을 탄압한 것도 없어. 네. 맞아요. 응? 네. 그 박근혜 정권 때는 뭐 인수위 때부터 씹어줬어. 네. 그래도 제대로 언론 대체도 못한 좀 네. 멍청한 정권이야. 네. 아이고. 그런데 진중권이 가장 사회에서 존재감이 없어진 거는 박근혜 정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좌파 진영에서 진중권한테 그땐 좌파에서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봤을 때 네. 진중권 저쪽이니까 네. 철저하게 무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진중권이 그때가 최고의 불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동양대 교수로 가 있었잖아요. 네. 뭐 이제 뭐 보험 차원도 있었을 거예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경심이하고 같이 있다가 네. 진중권이가 언제 칼을 뽑았어요? 문정권 들어왔어도 진중권이가 초반에 조용했잖아요. 네. 언제 시끄러워져서 지금 오늘날에 대해 기본적으로 조국 사태 조국- 때 이게 수kun까지 진중권이가 그러면 조국 사태 때 칼을 뽑을 때 어떤 사람? 정경심과 동료 교수분 관계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이사장과 정경심 간에 싸움이 붙었잖아요. 네. 그러면 진중권은 그 이사장이 솔직히 석사잖아, 석사. 네. 네. 대학 교수의 자격을 부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진중근이 거기에서 어느 편에 서야 될 부분인가 하면은 인지상정상으로 이사장 편에 서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분이 박사가 아니었어요? 석사 썼어요. 박사인 것처럼 이렇게 베를린 하니까. 대학에 그렇구나. 석사. 박사 학위가 없어요. 네. 뭐 그건 인정하는 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진중근 씨가 그때 이제 등을 지면서 썼어요. 아마 본인이 쌓인 것도 있었어요. 네. 네. 이후에. 그러면서 좀 뜨니까 이걸 막 보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봤을 때는 진중근이 이제 길을 나름 선택했을 거고. 네. 그러면 정권이 진중근을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방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중근이 출연시키지 충분히 마라. 가능하죠. 네. 이렇게 하는데 다 자세히 한다. 네. 정권 바뀌고 나니까 진중근이 초반에 텔레비에 조금 나왔잖아요. 네. 그렇지만 뭐 많이 나오지도 못했어. 프로 아, 네, 바뀐 것도 네. 아니고. 그런데 요즘 진중근이 TV에 나옵니까? TV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종편에 나와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TV는 안 나오지. 그쵸 TV 나요. 정권 초에 나왔지. 네, 맞아요. 그건 뭔가 하면 진중근이 문 정권에 제한된 언더그라운드를 수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나와서 니 떠드는 건 안 된다. 네. 다만 이 정권을 비판하고자 하는 언론들이 네 말을 인용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허용한다. 이거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정해진 상태네요. 가이드라인. 그래서 예. 그럼 저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진중근이 가끔씩 보면 보수의 기본 가치를 굉장히 비판할 때가 있어요. 예. 방공, 네, 맞아요. 이런 네. 부분이요. 네. 지금도요. 네,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죠. 그러면 진중근은 어느 정도의 정치선을 갈까 했을 때 진중근은 나름 계산이 있다고 해요. 우파가 중간으로 이동 안 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우파가 이동했을 때 나의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죠. 네. 아오. 중간으로. 야. 그래서 김종인이와 진중근이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그 진중권 네, 네. 아니 지난번에 지난 5월에 그 미래통합당인가요? 거기서 불렀어요. 그 여의도 그 제목이 뭐였냐면 길이는 보수 정치 해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뭐 패널로 왔습니다. 본인이 그 그래갖고 박수 친 사람이.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알아보니까 왜 왔나 그 양반이 그랬더니 자기가 이준석이랑 친하대요. 그냥 뭐 대충 그림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중근의 미래는 네. 김종인, 네. 이준석 유해 네. 그 깐족거리는 중도 뭐 이런 예. 쪽에 약간 기울어 있는 네. 그쪽으로 세팅을 하면서 네. 가기 때문에 좌파 진영에서는 어차피 진중근은 버린 카드거든요. 네. 그러면 진중근이 보수를 왼쪽으로 당겨오는 역할을 좌클릭 하네. 수행해주는 부분이 좌파 진영의 계산으로는 나쁠 게 없다고 봅니다. 네. 적절히 친문세력도 한 번씩 까주고 이러니까 뭐 그럼 조선일보 댓글 쓰는 또뭐 박박 같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우리 너무 잘 싸운다 막 그러니까 우리 야당 역할을 진중권이 하고 있다 막 이러고 동네 있어요. 술집에서 만난 저기 이 좌파이들이 그 얘기했네요. 진중권이 좀 데려가라면서. 빨리 진중권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진중근이 하는 말을 거의 다 박수를 쳐주고 예. 그 말이 다 오는 것처럼 하다가 예. 나중에는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진중근 입에서 예. 기존 보수는 보수가 아니고 썩은 놈들이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예. 튀어나오면서 네. 마지막에는 거의 해부가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저도 걱정돼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뭐 이제 홍준표가 그때 뭐 네. 사형 제도를 뭐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진중권이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막 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용만 그럴까요? 동성연애 네. 진중근에 봤을 때 네네네. 뭐 기존의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좌파적 가치 예.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 그 다음에 뭐 북한 문제 네. 북한 문제에서 진중근이 북을 비판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친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죠. 자기가 얘기했어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매우 제한된 부분에서 정도를 벗어난 저 문정권을 좌파를 비난하는 부분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경실련이 부동산으로 문정권을 비판한다 해서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뭐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죠. 전번에 보면 개헌 바람 100만인 응? 그 연대 그렇죠. 그게 경실련 참여연대 다 있어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중근의 발언에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는데 진중근과 김어준은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
맞습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김어준은 참여연대고 진중권은 경실련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게 그때 사형제도 그 얘기 나와서 그게 구구면 그럼 연쇄살인마들도 구구입니까? 그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형제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취지를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이제 좀 네, 그거는 진영 논리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저기 지금 이뭐 준석인가 뭐 가나 저기 김할배나 예, 그다음에 진중권이나 예, 이런 사람들이 예, 자기의 사상을 종합해서 예, 자기의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예. 종합해서 국민들 앞에 내놓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봅니까? 없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안별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미꾸라지처럼. 예. 예. 자, 황장수의 생각은 서포 15조에 예, 남들이 명확하죠. 나보고 파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든지 말든지 서민을 위하거나 국민을 위한 거 또 아니면 그것을 경제를 위한 부분에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명확하죠. 명확하죠. 그래서 내 사상은 남들이 나보고 파퓰리스트라 하더라도 내가 감수하고 그래 나 파퓰리스트라고 밀어붙이겠다. 네, 네. 그러면 김종인은 지금 자기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이가 꼰짝꼰짝거려도 이준석이 생각이 뭔지 그럼 네가 원하는 세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진중권이가 원하는 세상은 뭐냐?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소장님이 사망유의 시즌 2를 좀 해서 우리가 이 사망유의 청별로 있지 않습니까? 청별 1층 올라가면 또 누구 있고 2층 절대 그 배틀에 참여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니 3대 1로 나는 3대 1로 다구리로 해서 그냥 나는 뭐 언제든지 원하면 예. 근데 네. 우리 사회적인 기획을 한번 하시.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제 진중권인 찐중권이다. 예? 아니면 징한 중권이다. 예. 뭐가 맞을까요? 유승민 마음에 평가를 예, 예. 이 진중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 언론들이 하지 못하는 검사서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막 시원하게 하는 부분을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얘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좀 시원한 부분 사실 사이다 같은 있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정의를 좌우의 모든 정의를 다 쥐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정의롭게 행동을 하는 부분이 또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또 반대편으로 가서 완전히 이쪽을 쑥대밭을 만나 아까 말씀한 해부를 하듯이 막 그렇게 완전히 씹어놓는 걸 보면은 대체 이 사람의 정체는 뭔가라는 생각을 되게 궁금을 많이 했었는데 예. 오늘 우리 황 소장님 너무나 명쾌하게 이런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람으로서 이런 그 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여간 수고 보수 이제 하여간 그분들 이제는 그거 너무 우상화. 그러니까 보수의 문제가 뭐냐면 뭐 자기들 말 조금만 들어주면 엄청 우상화를 시켜. 항상 인물 중심에 그러니까. 뭐 없어 보이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제 다른 말 하면 그때 가면 또 욕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사실 우리가 그 깨놓고 말해서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아, 제일 중요하죠. 자기의 인생을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요한데 네. 세상이 얼마나 자기에 대한 인생이 허무한 거죠. 자기에 대한 자기가 인생을 제대로 누릴 만한 컨텐츠가 없다 보니 전혀 없어요. 무슨 뭐 나마다 누구 빨리 추추하기 그러니까 그게 항상 우상화, 그게 우상화. 인생 같아. 그게 인생이 막 인생이 우상화를 너무 좋아해. 진짜 여기서 빨리 탈피를 해야 돼요. 제가 절대 보기에는. 자기의 인생에 그 이익 줄 일도 없고 예, 예. 돈 줄 일도 없고 그리고 인생 시간 낭비로. 그 사이다 같은 반응, 사이다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마실 때만 시원하지 갈증 해소는 절대 안 돼요. 몸에도 안 좋아. 예, 몸에도 안 좋고. 그 당뇨로 큰일 납니다. 예, 그냥 그런 발언 나오면 그렇다고만 생각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옛날에 이 노래가 원래 그 이현우의 꿈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그때 서태지를 이기고 뭐 1등을 한 적이 있었고 그때는 서태지가 거의 패신하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현우가 1등 했어요. 엄청 오래된 노래였는데. 예. 그래서 이현우의 꿈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을 떠보면 꿈처럼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오지랖 깊은 너 기대에 난 봉꾼이 되어보네 너의 과거 드림을 뜯어보았지
장기 드립을 뜯어보았지. 조롱비한 꼰대들은 차례차례 세워보았지. 이런 드립들이 환호를 받고 지성인으로 지켜 세울 때 나는 꿈에서 깨어났지만 씁쓸한 기운만 스쳐가네. 찐이야. 이현우 국적이 어딘 줄 알아요? 미국. 그렇지. 네. 원래 볼리비아에서 왔다고 옛날에. 아 그래요? 그랬죠. 예, 현장에서. 네. 한국계 미국인인데 네. 이 사람 뭐 당연히 군대 안 갔고. 네. 그다음에 뭐 대마초 음주운전 아, 뭐 많았어요. 거의 뭐 몇 가랑 된다더라고. 네. 또 살아남아가 네. 그것이 존재하는 불사조. 인데 이제 이제 군대 안 가고 한국에서 와가 연애 활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 팁을 주자면 네. 외국인도 뭐 가수 생활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못하게 하는 건 좀 잔인해. 그렇지만 또 군대 가고 할 것 다 하면서 경력 단절 남성이 많잖아요. 요즘 네. 경단이만 해요. 아 많아요. 경단남. 난 경단 경단남. 갔다 오니까 경단남. 영어가 독어같이 어렵더라니까. 경단남이 돼서 원래 소장 잘하시잖아요. 31개월 동안 그냥 영어 한 번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 권유하는 거는 지 원래 국적대로만 그 언어만 쓰라. 아. 이 언어는 영어만 써야 돼. 유승준. 그것도 네, 영어만 유승준 써야 씨. 돼. 그러니까 한국 스티브 유. 노래도 영어. 오케이. 원래 이게 근데 랩이요 영어입니다. 근데 제가 안 맞아가지고 전곡을 영어로.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찐 중건인가요? 진 중전 개인물 탐구 코너를 마치도록 하고요. 아 내일은 또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난장 문화 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